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지성준입니다. 국, 수, 영, 정법, 사회문화 순으로 100분위가 현역 때는 87, 94, 2등급 95, 95에서 재수를 한 후 95, 99, 2등급 99, 95로 올랐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 스스로 깨달은 것 같고, 저만이 갖고 있던 공부 방법에 대한 고집을 접고 여러 방법을 좀 시도하고 받아들인 게 재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어 과목 특성상 가장 먼저 수능장에서 치는 과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국어가 가장 떨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변수가 많은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수학 사탐을 예시로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사탐은 개념을 알면 그냥 풀면 됩니다. 6월, 9월 때 푼 문제의 개념을 이제 좀 머리에 숙지를 하고 그냥 풀면 되었던 것 같은데,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때 읽었던 문제나 지문이 머리에 넣는다고 해서 수능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문이 달랐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저는 이를 변수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국어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6월, 9월 때 푼 문제가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공부법, 결론적으로 수능장에서 국어에 대한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공부법을 통해서 변수를 줄여나가는 공부법을 연구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제 가치가 내신 시험 한 번에 제 가치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보고 나서 이 모든 쌓아온 가치들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가 딱 수능 성적 수준으로 저한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결심해야 할 때 학업적 욕구를 좇아야 하는 것도 정말 맞지만, 전 제 가치를 증명해보고자 재수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과거 모의고사 내신 성적이 이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좀 쓸모가 없어졌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인 사회가 참 냉혹하다, 그만큼의 노력을 좀 쏟아 부어야 한다 라는 걸 느낀 것 같고요. 성인이 됨과 동시에 좀 죽을 듯이 뭔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후에 좀 미련이 남지 않는 무언가를 해보자가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런 목표의 실물로서 존재하는 게 현재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방금까지 언급한 부분은 좀 장기적인 재수 목표였고, 단기적인 목표는 그냥 국어 수학을 좀 더 남보다 잘해보자, 머리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자 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기, 단기 조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재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전에는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긴장 상태에 있었고요. 진짜 수능 친다는 마인드여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공부를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원 시험 전에 진짜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수능 전에 어떤 증상을 보일지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증상들이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는 증상들인지도 한번 잘 이제 기록하고 생각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이제 그 기간 동안 거쳤던 것 같습니다. 시험 후에는 그 시험지를 정말 오랫동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틀리거나 좀 오랫동안 붙잡은 문제, 아니면 못 푼 문제에 관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나? 등을 좀 분석한 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했으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나? 와 같은 부분을 계속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못 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좀 어려운 생각이 들면 그냥 건들지 말고 넘어가야겠다 같은 분석도 정말 중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이제 노트에 기록한 것을 아침에 보면서 계속 그 정보들을 쌓아나가면서 하나의 사고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3분, 5분 이제 이렇게 걸렸을 사고나 생각들을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하는 사고 체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슬럼프 한 번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이 성적이 오르는 시점입니다. 이 성적이 오른 게 또 독이었다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6평 성적으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적을 좀 괜찮게 받고 나니까 성적 향상 스트레스에 이어서 성적을 이제 유지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 외에도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꽤 흐른 시점이라 공부에 대한 의지도 이제 막 떨어진 시점이었고,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공부를 더 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공부를 해야 할 힘을 계속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상기시켜 줬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했고, 장기 목표와 달리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은 좀 끝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유지되든 오르든 이제 어느 순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목표를 한 점수가 안 나오면 스스로를 불평불만하고 공부를 좀 등한시한 과거를 후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계속 스스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이 정도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 없다 정도의 공부량을 스스로 정하고, 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어떤 형태의 시험의 성적을 받았을 때 스스로 좀 심연으로 빠져들려고 하면은 나 이 정도 공부했잖아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이제 좀 합리화 과정을 스스로 했고요. 합리화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내가 일관된 문제로 자세히 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했고, 시험 치는 저의 모습은 저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좀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를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컨텐츠나 EBS 교재 등등 저가 풀 수 있는, 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제했다는 말씀입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문제라도 답지라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얻어갈 부분이 있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좀 대해줘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나 선생님에게 관대해지려고,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 내가 얻어갈 게 있다라는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겸손 관련 얘기인데요. 좀 긴장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나오던 행동들만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부터 말했던 문제 푸는 이제 사고 체계를 좀 습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처음에는 1 더하기 1 같은 이제 연산 수준의 사고만 이제 1단계로 튀어나오다가 공부를 하면 2차 방정식이 한 1초 만에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로그나 삼각함수 같은 부분이 그래도 이제 1초 만에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줄이는데 되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은 문제 여러 번 풀기나 같은 답지를 여러 번 읽어서 발상 포인트를 여러 번 얻어가기와 같은 반복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이 높게 일관성 있게 나올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제 공부법에 대한 확신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조금 내가 좀 우등하다, 1등하다와 같은 인식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재수학원에 있는 모두, 그다음에 수능에 임하는 모든 입시생의 출발지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우등, 열등과 관련한 인식이 생기면 남을 괜히 얕보거나 혹은 질투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까 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내 성적에 관심을 주고, 주변 친구들은 이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정서만 이제 느끼게끔 저 스스로만의 환경을 세팅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를 이제 좀 두뇌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일단 제가 남들에 비해 절대적인 공부량이 좀 적었습니다. 좀 쉴 때는 좀 무조건 쉬고 그런 주의여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남들한테 많이 비춰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쉴 때 쉬는 부분 같은데, 인간의 집중력은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계를 좀 여러 번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런 피로가 쌓이다가 한 번에 이제 슬럼프로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적절한 집중력을 좀 평가를 하고 그 템포에 맞게 스스로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좀 장기적인 재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전 달성한 기분이 처음
느껴본 거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요. 한동안 날아다녔습니다. 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는, 좀 무언가에 대한 노력하는 방법과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좀 알게 되었고, 더 큰 도전을 위한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 정도의 기분을 얻었습니다. 저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도 얻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 수학 실력보다 더 큰 부분을 얻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 키워드는 겸손, 노력,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 키워드는 평가, 자만,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 노력과 그리고 아까 감정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내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문제 퀄리티가 별로다, 제 수학원 밥이 맛이 없다 등등 이런 거는 다 핑계고, 이런 핑계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정말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수록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핑계들 대신에 그런 내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겸손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를 그냥 하나의 수능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내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진심을 쏟아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쏟아붓는 경험이 앞으로의 삶의 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도전을 위한 기반처럼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생을 바꾸는 키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1년을 좀 어중떠중 보내면 점차 이제 재수에 대한 매몰 비용이 커져서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계속 들 건데, 이번 1년 안에 쏟아부음으로써 끝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